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깊은 메시지를 안겨준 영화, 바로 남한산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훈 작가님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병자호란이라는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외면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라의 운명과 백성의 삶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물들의 갈등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비단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에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과연 위기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백성을 위한 진정한 도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남한산성은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대군의 침략으로 인해 남한산성에 고립된 인조와 그를 둘러싼 신하들의 47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자호란의 큰 줄기보다는 그 안에서 벌어진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에 더욱 집중합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청군의 압박 속에서도 조선의 신하들은 각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죠. 영화는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그려내서 보는 내내 저까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혹한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마음을 아팠습니다. 단순히 전투 장면을 나열하기보다 그 안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성 안팎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과 지도층의 고민이 교차하며 비극적인 역사의 단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강점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당시 백성들이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고 그것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한겨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백성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영화에는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총출동합니다. 이병헌, 김윤서, 박해일, 고수, 박희순, 조우진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배우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저는 이 배우들의 열연이 영화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요 인물인 최명길과 김상원의 대립은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인물은 단순히 사상적인 대립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 백성의 안위를 두고 각기 다른 신념으로 처절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통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이들의 고뇌와 갈등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대사를 읽는 것을 넘어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해내는 배우들의 역량에 감탄했습니다. 마치 그 시대의 인물들이 환생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먼저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최명길은 청과의 화친을 통해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고 후일을 도모하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는 극심한 치욕을 감수하더라도 나라와 백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의 명대사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는 최명길이라는 인물이 가진 고뇌와 현실적인 판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대신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청군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찌 밖이 아니라 안에서 서로를 죽이라 하는가? 라고 외치며 내부 분열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답서를 보내지 않으면 온 세상이 불타고 무너져 내릴 겁니다. 라는 대사는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화친을 주장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그의 현실적인 판단이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오명도 감수하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대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는 백성의 생존을 택하는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뇌는 시대를 넘어 많은 지도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의 명분을 좇기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고통스러운 선택을 감내하는 그의 모습은 현대 사회의 리더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반면 김윤석 배우가 연기한 김상헌은 청과 끝까지 싸워 대의를 지키고자 하는 강직한 주절론자입니다. 그는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죽음으로 사직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의 명대사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옵니다. 는 그의 굳건한 신념을 보여줍니다. 최명길이 그 하룻밤에 온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사옵니다. 라고 말할 때 김상헌은 하룻밤이 옵니다. 어찌 하룻밤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라고 반문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죠. 저는 이 두 인물의 대립을 보면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각자의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하려 했던 두 인물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상헌의 강직한 태도는 조선의 자존심과 명분을 지키려는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으로 대의를 좇는 지식인의 표상을 보여줍니다.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그의 신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김상헌의 모습은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변치 않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선비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강직함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진심과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고수 배우가 연기한 선할쇠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고통받는 평범한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하는데요. 그의 명대사 전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오. 조정 대신들이 명나라 황제를 받들든 청나라를 따르던 우리 백성들에겐 별반 의미가 없소. 그저 백성들은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걷어들여서 겨울에 굶지 않는 세상을 꿈꿀 뿐이오. 는 백성들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왕과 대신들의 신념 싸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결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저는 이 대사에서 정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선할쇠의 말은 복잡한 정치적 이념이나 대의 명분보다 백성들의 생존과 평범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소박한 바람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다름 아닌 민초들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영화가 지향하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아무리 고귀한 이념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의 외침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게 합니다. 선할쇠의 캐릭터는 이 영화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역사가 품고 있는 인간적인 고통과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는 이 외에도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무능한 지휘관이 자신의 실책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전국 팔도의 근황병을 소집하는 경문을 읊는 장면은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는 장면은 그 규모와 위압감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고, 영화 후반부 권율 장군의 결사항전 장면은 비록 희망적이지는 않았지만 최후까지 싸우는 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 병사들이 얼어붙은 강물 위에서 싸우는 장면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당시 조선군의 열악한 무기와 식량 사정, 그리고 혹독한 추위는 전쟁의 비극성을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나서는 더욱 잔혹한 장면들이 펼쳐지며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단순히 시각적인 충격을 넘어
그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영화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도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용기와 절망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되묻게 만듭니다. 특히 전쟁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하여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저는 이러한 세밀한 묘사 덕분에 영화 속 인물들의 고통과 아픔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영화는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의 운명과 백성의 삶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인물들의 갈등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 열강에 둘러싸인 한국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영화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우리 역사의 아픔을 되짚어보며 오늘날의 외교적 현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영화는 단순한 영웅 서사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와 인간적인 약점들이 뒤섞인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리더십의 무게를 강조합니다. 관객들은 등장인물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또한 영화는 단순히 비극적인 역사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최명길과 김상원, 두 인물의 대립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지극한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저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영화 속 인물들의 고뇌와 결정을 되짚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단순히 역사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 숨 쉬었던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 현재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만들고 진정한 리더십과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영화는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찾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보는 내내 많은 질문과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영화 남한산성은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 사실적인 고증, 그리고 깊이 있는 메시지가 조화를 이룬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인간적인 고뇌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특히 나라의 존립과 백성의 안위를 두고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결말은 비극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긴 여운과 함께 개인의 삶과 사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를 찾으신다면 남한산성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이해하고 동시에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